그런데 최근에 저희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그 KH그룹 계열사 조경식 부회장이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 텍스트. 녹음 파일 없습니까? 녹음 파일은 저한테 있는데. 그런가요? 아, 저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틀기로 하죠 그러면. 녹음 파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조경식 회장이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했던 걸로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배상윤 회장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하고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원결의한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30년이 넘었다. 우리 셋은 그냥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왜 저기 국내에 송환이 됐을 때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경기지사하고 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가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뀌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검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 KH그룹 그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회장. KH 강원개발 해가지고 알펜시아 인수할 때 아마 책임자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이 또 지금 또 하필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계셔가지고 밖에 계셨으면 또 이렇게 한 말씀 하셨을 텐데. 그러게 말이다. 왜 근데 근데 이분을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난데없이 권성동이 튀어나오잖아요. 권성동. 본인이 권성동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면 중간부터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대화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뒷대화도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앞에 대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통화를 한 번 했겠습니까? 보면 여러 번 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녹음 파일 몇 개만 이렇게 공개 전달을 하고 김광민 변호사한테 하고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더 나올 것 같다. 지금 권성동 뭐 의원은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뭐 따져보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오히려 뭘 해주고 증언을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잖아요. 네. 그건 자기 생각이고 네. 왜냐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검찰과 딜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야 되잖아요. 권성동이 거의 개입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바로 한번 조금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조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김성태가 넘어갔냐 원래라면 안 넘어갈 거였다. 왜냐하면 애가 의리가 있어요. 뭐든지 다 지키려고 그랬고 근데 회사가 문제가 됐어요. 주변에 10명이 넘게 우리 식구들이 검찰에 싹 다 잡혔고 또 뭐 친동생도 구속됐고 김성태 회장에 그다음에 방용철 부회장 뭐 양성길 사촌 다 구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고 재수 씨들도 국세청 동원해서 다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한마디로 검찰하고 맞장구 치고 나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성태 회장을 검찰이 압박해서 결국은 본인들의 그림에 맞게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건 처음 시작은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줬다. 그렇죠. 김성태 회장 그건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꼬인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했으면 그냥 끝났을 일일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또 인정을 못했으면 돈이 간 경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울 변호사비 저 이재명 변호사비 내가 내줬어요라고 하면 돈을 준 날짜, 뭐 금액, 방법, 뭐 계좌이체로 줬든 현금으로 줬든 그럼 현금은 내가 어디서 인출하고 이게 다 지금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생각해낸 게 야 그럼 이건 안 되겠다. 북한에 돈은 갔잖아요. 북한 왜냐면 직원들 동원해서 가기도 하고 막 환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북한에 돈은 간 건 사실이야. 야 그럼 이거를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걸로 이게 더 쉽죠. 제가 검사라도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거죠. 김성태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가 배임 횡령 금액이 안 되려면 죄를 위해서 내가 내서 회사를 위해 쓴 거예요.라고 하면 나 범죄금 저의 그 김성태 범죄 금액이 안 되잖아요. 그런 딜을 한 거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말고도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배임 횡령 금액이 꽤 클 거예요. 정확히 제가 액수 기억 안 나지만 몇 천억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큰 거예요. 그거 추징하잖아요. 추징해야죠. 회사 망합니다. 그걸 막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김성태 회장도 어떻게 보면
형량은 되게 적게 받았습니다. 김성태 배임행명 별도의 사건은 징역 3년 6월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만약 예를 들면 한 500억 1000억이라는데 그렇게 해먹고 전 몇천억은 한 6년 이상 나오던데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죠. 원래 그 특정 경제 특경 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액을 줄여든다든지 혐의를 축소해든지 하면 법원에서 또 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뭐 검찰이 기소한 대로만 해야지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혐의를 가지고 뭐 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는 그걸 하고 3년 6월 징역 3년 6월 실형을 받고 보석이 되죠. 보석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화영은 이제 상대적으로 한 20개월간 구속이 돼 있었죠. 야, 이거 참 김성태 장 특혜를 받았어요. 그 아까 KH 그룹 그 부회장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화영이를 잡아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예. 이런 이제 스토리 테마였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취재하면서 그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을 잡아서 이재명을 잡고 결국은 이재명을 잡아서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가도록 하는 게 사실은 검찰의 목표였던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그 김강민 변호사 측에서도 연어의 술 파티, 심지어 연어산 카드 내역, 쌍방울의 법인 카드 내역까지 다 찾았잖아요. 예. 원래 그 뭐 굉장히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할 사건인가 싶은데 김성태와 그 임원들의 그 수원지검 출입 내역 등등등 그 자료들만 있으면 충분히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김성태 회장, 배성현 회장에 의해서 김성태 회장까지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 사건 검사들은 무조건 구속 기소될 거라고 봅니다. 최초로 아무리 여태까지는 조작 수사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도 한 번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왜냐면 위에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뇌부가 바뀐 데다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막내 평검사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그럼 와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진술하고 어쨌든 이제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들 진짜네. 봉지욱 저 구형식이가 맨날 말로만 한 줄 알았더니 이것들 진짜 조작했네. 케이스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회나 이런 데서 뭐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그건 국회가 그냥 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을 재수사해서 검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 지지율이 한 80% 90%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뭐 검사한테 그렇게까지 하냐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가족이나 우리 회사의 일이 되면 이거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우리 회사의 일인데도 그 검찰이 조작하기 시작하면 제가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위에서 또 시키니까. 그러니까 나의 일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대부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오고 압수수색 뭐 안 당할 것 같지만 저 압수수색 당했듯이 통신조회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랑 통신조회 저 때문에 당하셨잖아요. 통신조회. 그러니까 가입자 정보를 검찰이 가져갔으면 저랑 통화하고 이런 저는 통화 내역까지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도 틀렸죠. 네,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신 거가 나갔는데 이제 압수수색은 안 받으셨으니까 다행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란 게 이제 요거 사건을 보면 여태까지 뭐 룸사롱에 가서 수백만 원의 술을 얻어 먹어도 99만 원으로 금액 낮춰가지고 기소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검찰의 모습. 김학의는 심지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성접대 동영상까지 나왔는데 가르마가 뭐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돼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들이 몇 년에 걸쳐서 봐주면서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도가돼가지고 처벌을 못하는 법정에서 무죄를 받잖아요. 그리고 형사보상금을 한 6천인가 받았던데요. 수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서 영화보다 영화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영화는 그래도 마지막에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내부자들 보세요. 권성징악. 네. 내부자들 보면 결국에는 선이 이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좀 그건 있죠. 그 백윤식 씨가 연기했던 조국일보. 네, 조국일보. 주필. 이강희 주필이었나요? 네. 이강희 주필은 이강희 주필. 오른 손목이 잘리죠. 이병헌한테 잘리고 구치소에 갔지만 황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민호 감독이
속편, 2편을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 내부자들의 이유 현실이 내부자들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2편을 아직까지 제작을 못 하신 걸로 저는 왜냐면 그 현실이 더 영화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같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 개혁 특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법원에 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뭐 연합 파티를 열었다는 등 뭐 이런 일종의 특혜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소한 이 새 정부 검찰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러니까 뉴스타파 홈페이지 오셔서 대북 송금 관련 보도만 보셔도 그 대검 감찰부 관계자들은 감찰을 하실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이건 감찰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상윤 회장이 지금 일단 들어온다고는 하니까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언론에 진실을 다 밝히시고 오셔서 조사를 또 받으시고 뭐 특검이 너무 많긴 하지만 뭐 이거는 이건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상설 특검 정도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검찰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 특검은 규모가 비교적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설 특검으로 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세 개의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와 관계된 것이고 이 대북 송금 특검 만약 상설 특검은 검사들 스스로도 야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과분한 칼이구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맞겠구나. 이 케이스를 보면 왜냐하면 왜 분리하는 걸 싫어합니까? 분리를 해버리면은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못 해요. 얘는 그냥 내가 어차피 기소하려고 나머지 똘똘 말면 되는 건데 증거는 내가 조작하면 돼. 사람 조작하고 얘 조져가지고 진술하게 하면 돼.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소는 내가 결정 못 한다고 하면 내가 뭐 그렇게 무리합니까? 근데 만약에 기소청에 있는 검사가 나 얘 기소해야 돼. 그러면 뭐 사건을 조작해야 되는데 조작은 또 수사는 자기가 못 하니까 그 두 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의미는 그게 있죠.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의 검찰 권력의 모습들을 또 다시 재현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거의 뭐 100%입니다.